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여성입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남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음에도 아직 40대 중반인데요. 요즘에는 40대 초반이면 미혼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한창 나이에 황은이처럼 느낌이라며 자식도 20살을 넘어서 성년이 되었으니 미혼 생활을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살다 보니 또래 친구들이 하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등 혼자 여행을 즐기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왔거든요. 다사다난했던 제2의 삶을 즐기기 시작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토박이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강릉이었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강릉에서 나왔습니다. 전 남편도 동양 사람이었으며 제와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였어요. 우리 집은 강릉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이름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위치한 곳은 강릉 안목항 카페 거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황태해장국집이 있는 동네로 불리던 것이 더 유명했다고 해요. 조부모님은 이북 출신이었는데 해방 때 내려오셨다가 6.25 전쟁 이후 강릉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할머니는 전쟁 중에 국밥을 파셔서 장사가 잘 되어 본격적으로 식당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황태해장국을 파는 가게는 우리 식당이입니다. 원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리 잡은 식당은 60년간 같은 자리에서 부모님에게서 다음 세대인 제 남동생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궁술 좋은 부모님 아래서 커서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 만난 동갑 남자친구와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뭐가 그리 급했던 건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고 신혼 초에 남편은 군대에 갔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 부모님이 지원 덕분이었죠. 시댁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친정은 넉넉해서 전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괜찮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또래 사이로 들어오기로 한 후 친정 어머니는 결혼에 반대하셨어요. 유일한 딸이 빨리 나이 드는 것을 아쉬워하시고 무엇보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남편과 결혼한 것을 걱정하셨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나 상견례를 할 때도 엄마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쾌한 표정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친정 어머니를 힘들게 여겼습니다. 아이를 어린 나이에 낳아서 들을 수 있던 말이 많았다는 부분 또한 있어요. 제 청춘을 헌납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요. 다니는 자식들을 둔 친구들이 여유가 없다고 힘들어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고 군대 간 덕분에 3살 나이를 산물처럼 좋다고 해요. 오히려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워온 우리가 정신적인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좋은 지원을 받아 육아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와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친구처럼 서로 친근하게 교류가 형성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남녀 상관없이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고민 상담도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여동생이 30대 중반의 연상 아이들을 키운 초등학교 2학년 7살 두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바쁜 나이라 체력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는 신호인 아이든 학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인 나 자신도 힘들어하는데 50대라고 생각되는 학부모들은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평생 자기 사생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만나면 서방님 충 도보 구생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제 신우의 남편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당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돈이 없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들은 일축하게 돈이 없는 친정에 와서 반찬과 생활용품까지 가져왔다는군요. 자녀들은 자랐고 앞으로 돈을 벌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태산 같은 곳이라도 제가 일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언니 주변에서 일 받을 때 없을까요? 시간이 맞는다면 식당 길거나 아르바이트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2명 키울 때도 1명 데리고 가도 되겠죠. 사모님은 다시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 남편도 재첩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어요. 나이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노동이든 파트타임이든 하라고 하는데 그런 직업은 꺼려요. 아직 정신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우선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다행히 음식업에 많이 종사하고 계신 부모님과 남동생 덕분에 이 분야에서는 인맥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 남동생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 장소에 가서 작업을 물어봤는데 아이들도 어려서 일을 할 생각이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남편이 그만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돈이 없다는 얘기를 나에게 전하지 않았던데 그렇다면 왜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일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가끔 만나면 그리고 사람을 보면 매우 지겨워 보일 것 같아요. 엄마와 내 이야기를 동생이 듣고 있었는데 주방이나 홀 보조 직원을 찾는다고 했더라고요. 우리 시누이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다고 해요. 그 위치는 나빠 보이지 않았고 동선도 나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끔 모임으로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은 괜찮지만 한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간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 후로 이 결정을 얼마나 후회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신우는 우리 가게에 자리가 있는데 회복 있냐고 제안하는 것에 너무 기뻐했어요. 유명한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신우의 집 근처 도보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날 때에는 일을 잘해왔습니다. 남동생이 신우의 급여를 꽤 올려준다고 해서 신우도 얘기로 만들어서 몰랐다가 직접 일을 해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고 식자재도 가끔 챙겨주며 근무 환경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재계 유명한 인물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찾아와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제 그 유명한 국회의원을 만나서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반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요. 언니네 집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상견례나 밥 먹으러 갔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잘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만일 가게가 확장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보수공사를 하신 후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아직 가선이 안 된 상태인데 아마 확장은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부모님께서 유언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체인점을 내거나 분점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는 주인만이 요리 레시피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역시 가족이지만 식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 몇 개의 가게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가업으로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주인 부모님의 경영 철학을 따르며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남동생이 완전히 물려받게 되면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30대의 젊은 분이신데 신우와 가게 얘기를 오래 나누었는데 우리 집에 마침 15분이면 서방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소방 6가지에 5,500원을 나누셨어요.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신 건 20년간 한 손에 꼽을 일인데 말이에요. 신우부부와 시부모님이 미리 입을 마련하여 그 시간에 오시기로 약속했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살짝 챘지만 뭐 어쨌든 그날은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집이 금방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가세요. 너희 개들이 그렇게 잘 장사한다고 하던데 이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하려니까 놀랐다고 했대. 강릉 쪽에서는 무슨 소문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 사돈 어르신들도 대단하게 아쉬워하셨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계속해왔어.
신우이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벌어 기본이라며 부러워하더라고. 그러고는 조금씩 시부모님들한테 눈치를 줘봤어. 아가야, 혹시 우리가 황태자를 안고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하다가도 들었어. 우리도 요리를 만들어 가게를 열고 싶은데 내 상황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된 지 20년이 되었고, 너도 우리 생활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우리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원해. 시어머니는 원래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최고라고 하시는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돼서 죄송해. 시아버님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셨어. 저는 하는 일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손주가 군대에 가신다고 합니다. 휴가에 나와서 가족이 모이는 날, 사돈 어르신들께 묻는 게 좋을까요?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서 그런지 주인은 시부면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 부인들까지 학생분들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돌아가자고 하자 남편은 당신이 설득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고 양가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날이라서 우리 가족이 해장국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가족이 모였다. 군대에 간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도 아들은 어느새 담담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부모님께 이런 부탁하는 것도 처음이고 염치가 없지만 남편의 부모님 동생이고 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적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가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이 가게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로서는 말하기 어렵게 느껴졌던 주제였지만 시댁 식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부탁하기 시작했다. 사는 A씨는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황태자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기 어려운 것을 아실 테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이 안 풀려서 맥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우아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탁드린다고 결정적인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계속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난 아버지가 배우기 쉽지 않겠지만 성실하게 따라온다는 알려주겠다 하셨어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아버지는 한 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는 분이셨죠. 그렇게 60년 만에 황태자 꿈을 요리했습니다. 비밀이 외부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20년 동안 함께해온 기원 아들이자 손주가 이어주는 인연의 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혼부부가 함께 가족 사업을 하기로 한 예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넷이 함께 요리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최종 경영 승계를 하시고 그 마지막 과업으로 시댁에 요리를 전수해 주셨어요. 보기에는 단순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몇십 년을 이어온 가게다운 게 아버지는 요리의 핵심 재료부터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강릉의 초당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손두부부터 대관령 황태덕장에서 말린 황태까지 우리 집안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부터 보여주시며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정성 있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날에는 가게를 나가서 함께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저는 요리 과정부터 직접 만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맏딸로서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남동생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었지만 저는 사업 안감을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교육관이 있어서 저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요리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 친구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손주를 볼 수도 있지만 60대 후반의 나이를 받았습니다.
요즘 환갑은 환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 의원이 예전 환갑잔치에 와갔다고 말할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실제로 60대 분들을 보면 정고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넘치는 부모님들을 보였어요. 요리를 배우는 과정을 몇 개월 보내면서 저는 신우의 부부가 특정 시간에 사라지거나 늦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의 흉을 보던 신우는 마치 서방님과 한 몸인 것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혹시나 집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신우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별거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의아했지만 본인들이 말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100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은 황태자 국 만드는 법을 전부 배웠어요. 우연히 동네 장을 보러 가다 근처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세요? 황태자 꽁집단이 믿을만해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박수 반가움에 서로 인사를 나누던 때 사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가게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그분이 양 시부모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계약을 했어요. 시댁에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잘못하셨겠죠. 한 달 전에 상가 점포 임대 계약하고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나 봐요. 빨리 모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모르셨어요. 이제 보니 황태 해장국 가게였군요. 이름이 같아서 헷갈렸네요. 그 건물의 위치는 어떤가요? 이곳에서 앞골목 귀퉁이에 마련하면 나온다는 것인가요? 황태 해장국과 가까워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요.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평소에 느껴지지 않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황태 해장국을 만드는 방법을 전부 배웠던 게 일주일 전인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문짝만한 가게 간판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호가 쓰여 있고 더 신기한 것은 본점이라는 두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이 잊혀졌습니다. 우리 가게와 500m 가까이 된 거리에 똑같은 이름의 황태 않고 본점이라 쓰여진 간판까지 가게는 이제 오픈을 며칠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려져서 가게 안은 살짝 보였는데 인테리어도 마무리되어 있고 손님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다짜고짜 신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기척이 있었을 텐데 주부분도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 집에 갔더니 신부부와 시부모의 남편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시댁 식구들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친정 가는 곳과 똑같은 이름을 한 곳이었군요. 가게가 이 앞에 있던데요. 어이없게 본점이라는 글도 커다랗게 써 있더라고요. 곧 여시면 개업할 것 같은데 말해보시죠. 저희는 가긴 했어요. 보다시피 황 대장이 집으로 가게를 개업해요. 신우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요리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저희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상호명에 같은 걸로 본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저희가 본점이라서 본점이라 썼어요. 본점이라는 말이 뭔지 알고 쓰는 거예요. 시작이 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붙이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새로 열 가게 자체가 본질이에요. 상호명도 똑같이 쓰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눈물이 갑자기 밀려올 때도 참아냈어요. 은혜란 우리가 너희 부모님 갑질을 참으면서 배워서 일선까지 인내 끝에는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배워 싶다고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와 아버지도 신의 없이 저희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매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 얀 부모님이 어떤 마음에서 해주셨는지요. 지도 모르시겠지만 도용이라니. 먼저 사용할 사람이 임자고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어찌나 까다롭게 굴더라도 종이 몇 장 하나면 끝나는데 17일 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서서 알려주는 건 이 사람이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을 뭐라고 보며 활이라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때건 연기를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20년을 넘게 보안과 적을 속일 만큼 돈을 진심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냥 서둘러 바꾸지 말아주세요. 누가 누구 허락받고 그런 짓을 저질러야 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해칠 수 있어요? 말이 너무 지나치진 않아요. 그냥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랑 동생이 우리 집 등처럼 먹으려는 걸 알고 있었니? 보다 송이니까 재미있었어. 알고 보니 결혼해서 20년을 살았구나. 나 자신이 점차 이성을 잃어가면서 화를 내도 더 이상 듣을 이유가 없다며 부드러운 듣기식 구들은 저를 끌어냈어요. 한순간에 배신을 깨닫고 감춰진 얼굴도 보니 현실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질 때에도 딸을 보고 놀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선택한 인연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선한 베푸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오신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것만 같다고 느껴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방금 알게 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큰일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셨고 남동생과 상의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자고 하셨어요. 동생을 밤늦게 집으로 불러와서 놀랐고 경악하고 있는데 경영자로서 상황을 정리해서 대응하고 해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일단 동생이 놀랐을 것이므로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으로 잠을 못 자던 날이었습니다. 이후 날짜가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가게를 오픈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주변 아는 사람들이 회장 국제분점을 여러 곳 가실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사기꾼들이 가게를 사칭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가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남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저 4명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과 남동생이 휴대전화를 통해 분점이 아니라 돈이 가게를 열었다며 축하한다는데 본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가게 개업을 이야기해 본 적 있는데요. 아침부터 주변에서 많은 연락이 왔네요.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힘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게 지는 것이 진짜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웃음 지어주는 동생을 보면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말에 경영 승계를 완료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가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경영 방식을 유지하되 21세기에 맞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해 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참여한 격려의 방송 촬영 스케줄이 약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체인점에서 문의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가게에 와서 레시피를 훔치려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기웃거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및 특허권을 신청했어요. 요리 과정을 개량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가 통과되면 20년 후에는 레시피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몇 달 전에 특허권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 대응 방안이 아주 간단한데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나 또는 언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도용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4층에 있기 때문에 법 측면으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또한 진짜 대단한데요. 동생인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지 놀라웠어요. 앞으로 황태해장국의 브랜딩에 기대할게요. 부모님과 우리와 남만은 가게 문을 닫고 오늘 개업한 가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 중일 때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부모님과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개업이라 대단한 일이겠죠. 귀족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시고 신우이의 빈정거림이 조금 거슬렸지만 방문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린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가게는 상표, 동목이랑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용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용 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도 존경받는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는데 눈치에 민감한 사람이 더 강도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가족이 돈을 벌어 초처럼 짜내야 한다는 상황을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간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조롱을 하며 4층으로 변형된다면 우리의 가족이 고의적으로 타들 씌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편과의 20년이 넘은 결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등감과 상처를 받아왔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시댁 가족에 관해서 왜 몇 말 못했나요? 오늘의 상황에서 아들에게도 부당한 상처를 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이해한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요상은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살아가세요.